그럴 수는 없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를 대입하게 되면 이건 빵이죠. 네, 정신을 안 차리고 있네요. 이게 빵이고 이건 무한대긴 한데 지수의 값이 훨씬 큰 값이죠. 그럼 2의 무한대 승분의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건 빵이죠. 내 말 이해되시는 거 맞나요? 그럼 극한값은 0입니다. 그럼 이것도 궁금하네. 쌤은 1-1번 문제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 1-1번은 방정식이라고 얘기했지 함수라고 얘기 안 했어. 이 방정식의 근이 1밖에 없음을 보이라는 얘기는 뻔한 거 아니야? 무엇을 보여주라는 얘기야? 근이 한 개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라는 말은 무슨 뭘 보여주라는 얘기야? 아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빵인데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라며. 점점 커진다며. 그러니까 증가함수인 것만 보여주면 되잖아. 증가함수의 값은 특정한 상수의 값을 가지는 건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야. 이해된 거 맞아요? 그리고 진짜 여기다 1대2 해볼까? 여기다 1대2 하면 뭐 나와? 네, 32제곱 플러스 2 4제곱 나오는 거 맞아요? 근데 1 말고 다른 근이 없다는 걸 얘기하라고 하니까 증가함수여서 하나밖에 없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얘기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gx의 값이 3이 되는 해가 0밖에 없다고 했는데 0대2 했을 때 진짜 3 나오는 거 맞아? 2 더하기 2니까 0대2 하면 3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할 건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은 함수가 증가함수라는 걸 보여주는 게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실수해보면서 증가하는 거 아니야 지금? 미분해봤습니다. EX밖에 없네. 그 다음 녀석의 값이 미분했더니 EX 제곱 플러스 EX 플러스 4 이건가? 이 값이 도함수인데 도함수의 값이 이거 완전 조식 만들었을 때 항상 0보다 큰 거지. 얘도 항상 0보다 크고 얘도 항상 0보다 큰가요? 그러니까 도함수의 값이 항상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gx의 값은 증가함수고 증가함수기 때문에 어떤 근을 가지는 건 유일하게 하나씩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언급은 해줘야 되겠다. g한테 1대2반 함수값이 이거고 g한테 0대2반 함수값이 이거인 건 언급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3 나온 녀석의 값은 0으로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 이 값이 나오는 건 1로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해주면 되겠죠. 두 번째 걸로 왔습니다. 두 번째 거는 도함수의 값을 구한 다음에 도함수의 값을 집어넣고 x를 곱해준 거에 극한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난 지금 f의 도함수의 값을 구해야 되겠네? 그래서 양변을 미분할까요? 나 지금 도함수 필요하니까 f'이 필요하니까요. 양변 미분했습니다. 관계식의 양변 미분했고요. 그럼 도함수의 값이 대입하게 되면은 리미트 x의 값이 0 플러스로 갔을 때 g 프라임 이거 구하라는 얘기인가? 근데 g 프라임 fx의 값이 필요하니까 여기다 지금 fx를 대입해야 되는 건가? x값 대신에? 맞아요? 그러면은 어이구야. 그럼 x는 뭐야? 나 분모 일단 대입할 동안에 분자에는 x가 뭔지 좀 살펴볼래? 선생님 분모 있는 값은 g'한테 fx의 값을 대입하는 거잖아. 내가 여기다 지금 fx의 값을 대입을 할 테니까 너희는 분자의 x의 값이 뭔지 좀 살펴보라고. 우리 다 떨어지겠다. 세종대 따위를 다 떨어지면 좀 창피한데? 분자에는 x의 값을 무슨 짓을 하라는 얘기였는지 생각을 해봤나요? 실 분모는 다 fx가 있지? 분자도 좀 fx가 있어야지 난 뭔가 해갈 것 같은데? 난 분자가 fx로 둔갑했으면 좋겠는데? 분자에 있는 x를 뭐 하지?
분자에 있는 x의 값을 뭐 하지? 그럼 여기다 여기 g한테 fx를 대입하면 되겠네? 된 거 맞으세요? 그럼 g한테 fx의 값을 대입하게 되면 fx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2의 2fx승 그리고 2의 2fx승 맞게 잘 썼나요? 분모만 fx가 있고 분자 x만 있었을 때는 이게 x 그대로 있으면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fx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0 플러스로 갔을 때 fx의 값을 확인해야 되나? 이건 약분될 테고 fx들이 너무 많은데 지수도 있고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그럼 fx의 값에 대해서 정보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fx의 값은 gx의 역함수였다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뭐 알고 있어? gx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역함수의 값, fx의 값 이렇게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겠네? 이렇게 된 게 gx니까 fx의 값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x가 빵으로 가까이 갔을 때 문제를 풀라는 얘기야? x가 빵으로 갔을 때는 네, 마이너스 무한 들어가네요. 여기까지 된 거 맞죠? 그럼 마이너스 무한 들어갔을 때 이거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얘가 빵? 아, 빵은 필요 없지. 이제 fx라는 식에 대해서 x가 빵으로 가면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도 꼴인가? 그러니까 fx의 제곱을 가지고 분자분을 나눠준대요. 네, 극한값은 최고차항계수 비교해서 2분의 1인 셈 치면 되겠네요. 할만했나요?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애들은 이걸 x라고 남겨놓은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씨 어떻게 하지? 아 이런 씨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다 때려칠 것 같아요. 들으면 쉽고 막상 풀려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해된 거 맞니? 자, 세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fx의 식을 전혀 몰라. fx의 식을 전혀 모르는데 함수 fx의 값을 3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라고 하는데 우리 이런 거 모의고사 풀 때 밥 먹듯이 하는 거 아닌가? 그러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g라고 하는 함수한테 0 대입한 게 3인지 알고 있었고 g한테 1 대입한 녀석의 값이 그래서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gx, dx의 값이랑 위에 꺾기를 곱한 거에서 아래 꺾기를 곱한 걸 빼주는 거였나? 역함수 관계 있을 때? 그럼 내가 계산할 건 지금 이 값이 필요하긴 하지만 앞에 것만 계산이 좀 끝나는 거네? 그 앞에 걸 적분하면 되겠다. 내가 지금 구할 거는 0부터 1까지 gx의 값을 적분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gx가 생각이 날 듯도 싶고 이거였나 gx가? 적분합시다. 적분이 조금 불편하긴 하네요. 앞에 거 먼저 적분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앞에 거 적분했습니다. 부분 적분 그리고 나서 또 해야 돼? 근데 그 다음 적분은 좀 쉽겠네. 곱했더니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2의 2x승. 근데 이 두 개 곱한 녀석의 값이 이거 적분한 거 빼야 되지. 근데 이거 적분한 녀석의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려고요. 적분했습니다. 그럼 적분하게 되면은 여기가 x, 2분의 1 x 2의 2x 맞아요? 그 다음은 이제 플러스라고 써야 되나?
플러스로 쓸 건데 적분해버리자. 4분의 1 2의 2x? 그것까지 집어넣어버리자. 그 다음은 부호가 뭐라고? 이것도 적분해버릴까? 적분해버리면 누구지? 여기다 이제 대입만 하세요. 나 빼먹은 거 없죠? 잘못한 거 없죠? 1 대입했습니다. 빵 대입했습니다. 빵 대입했던 1, 빵 4분의 1. 4분의 1? 아이고야, 그건 누구니? 4분의 5? 아니다. 2분의 이게 답이 아니죠? 우리 지금 구한 건 이거 구한 거죠? 그럼 답은 뭐란 얘기야? 내가 따로 써야 되면 귀찮아서 여기다 쓰려고요, 그냥. 지금 못 해먹겠다. 4승부터 먼저 씁시다. 네, 이게 답이네요. 이해되신 거 맞죠? 산수가 혹시 틀렸을 수도 있어요. 산수 너무 대충 했나봐요. 자, 생각보다 빨리 풀었어. 첫 번째 문제. 시간 확보하고 있어, 지금. 문제 2번으로 갔습니다. 문제 2번이 음함수의 값을 준 다음에 음함수의 값이 이게 성립한다라고 얘기했는데 fx라고 설명했네. y는 fx라고. y는 fx였을 때 이게 성립한다고. 양함수로서는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인 것 같고 음함수로는 이렇게 표현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 x, y 관계가. 둘은 서로 같은 함수입니다. 근데 문제가 fx 위에 있는 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만 먼저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반복듯이 하는 거잖아. 모의고사 3점 문제나 되겠네. 네, 미분의 숫자 대입하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미분했습니다. 미분 잘 했나요? 그러면은 dx분의 dy 앞에 있는 계수의 값이 누구야? x 플러스 y분의 1, x 플러스 y 플러스 1의 값이 dx분의 dy 앞에 계수니? x 플러스 y분의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값이 나머지 것들이고요. 통분했습니다. 그럼 접선의 기울기인 dx분의 dy 도함수의 값이 이 값이 지금 도함수인데 여기다 지금 이것만 대입하시라고요? 두 개 더한 녀석의 값이 뭐야? 그럼 두 개 더한 게 2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이게 기울기라고? 이게 답이라고? 그런데 fx가 가지는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럼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해? 극소값? 극소점? 극소점 좌표를 구하려면 지금 미분해가지고 빵 나오는 게 필요한 거 아니야? 근데 미분해서 빵 나오는 건 이게 지금 도함수잖아. 미분해서 빵 나오면 분자가 빵해야 돼요? 네, x 플러스 y의 값이 1이었을 때 그 값이 발생하겠네요? 그런데 이게 극대인지 극소인지는 언급해줘야 되겠네. 근데 극대인지 극소인지 얘기하는 거는 지금은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은데? 많이 불편한데 어떻게 하지? 더해가지고 1이라고 y는 x일 때? y는 x일 때? 아 그러네. 여기다 x 플러스 y 대신에 1을 갖다 대입하면 이게 1이면
y랑 x랑 똑같아? 그럼 x의 값 2분의 1, y의 값 2분의 1일 때 그 값을 갖는다고? 그럼 2분의 1, 2분의 1일 때 그 값을 가질 건데 x의 값 2분의 1보다 클 때와 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 도함수의 부호는 언급해줘야 되겠네? 그런데 이거 그 값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럼 확인할 필요 뭐 있어? 답만 써주면 되지 뭐. x라는 녀석의 값이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도함수의 부호가 극소여야 되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 2분의 1보다 커지면 도함수의 부호가 중간고정 승량해버리면 되지 뭐. 이렇게만 언급하고서 2분의 1 갖다 대입한 값이 필요한가요? 근데 2분의 1을 갖다 대입한 최소값이니까 y좌표가 필요한 거지? 그럼 2분의 1 대입한 값이 누군 줄 알아? 네, y가 2분의 1이니까 그 y 2분의 1이 최소값인 거죠? 세 번째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거는 0 대입한 거랑 알파를 갖다 대입한 값이 똑같이 베타 값을 갖습니다. 함수 fx의 값은 음함수여서 애매합니다. 근데 베타를 알파에 대한 식으로 묘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주어졌던 x 더하기 ln x 플러스 y의 값이 y였나? 나 막 기억하고 있나? 바꿨었네요. 이 녀석의 값이 이게 y는 fx라는 식인데 이게 y는 fx인데 여기다 지금 0하고 베타의 값을 대입할 때와 알파하고 베타의 값을 대입할 때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인가? 그럼 이거 대입해서 연립해가지고 베타는 하고 쓰란 얘기구만. 0하고 베타 값을 대입했습니다. 베타 플러스 ln 베타의 값이 0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베타 더하기 ln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알파란 얘기고요. 이 두 개가 성립하는 식인데 연립하게 되면 빼야 되겠구만. 밑에서 위에 값 뺐습니다. 밑에서 위에 값 뺐더니 ln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알파라고요? 그러면 베타는 하고 정리해야 되는 거잖아, 우리 지금. 베타하고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정리하냐?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1의 값이 2의 알파승이니? 그럼 베타분의 알파의 값은 2의 알파승 마이너스 1이고 이 분모의 값이랑 베타랑 바꿔치기만 하면 되겠네? 바꿨으면 베타의 값은 2의 알파승 마이너스 1분의 알파. 베타를 알파라는 문자식으로 표현하는 건 성공했습니다. 알파의 값이 빵이 아니라고 얘기한 건 분모가 점이 되게끔 하고 싶었나 보네? 그럼 표현까지는 했어. 근데 알파의 값 2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이거 어떻게 보여줘? 이 함수는 어디서 최소값을 가졌다고? 이 함수의 값은 2분의 1에서 최소값 2분의 1을 가졌다고? 근데 0이라고 한 녀석과 알파의 값을 대입했을 때 같은 함수값을 갖는다고 했던 건가? 0 대입에도 베타, 알파 대입도 베타라는 얘기였잖아. 그럼 확실한 건 최소값 2분의 1보다는 함수값 똑같은 함수값을 가지는 베타의 값은 2분의 1보다 큰 거네. 그럼 출발은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다. 베타의 값은 지금 2분의 1보다 큰 상태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최소값보다 클 겁니다. 근데 베타라고 하는 녀석의 값인 2의 알파승 마이너스 1의 값이 요걸 만족하는 알파가 필요하다는 얘기구만. 대각선끼리 곱했습니다. 2알파, 2의 알파승 마이너스 1. 이항해가지고 궁금했던 거는 직선이 지수함수보다 위에 있도록 한 알파의 범위가 필요한 거네. 그림을 그려볼까? 이의 알파승이라는 녀석의 값은 이렇게 가다가 급격하게 커지는 거잖아. 미세값 2.7이니까. 근데 직선의 값도 0,1을 지나나?
내가 말하는 알파라는 녀석의 값은 한 여기 어딘가 있나 봐, 알파가. 직선한테 대입한 값이 더 컸으면 좋겠고 지수함수한테 대입한 게 더 작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 그 알파의 값이 누구보다? 2보다? 알파의 값 2보다 작다라는 걸 보여주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2의 위치의 값을 설정해야 되겠네. 여기다 2 대입하면 누구예요? 여기다 2 대입하면 누구예요? 5가 큰 거야? 2의 제곱이 큰 거야? 2의 제곱이 더 큰가요? 그러면 2의 값은 여기 있다는 거 아니야? 2의 알파 승의 값이 자연상수 2의 제곱의 값이 5보다 위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알파의 값 2보다 왼쪽인 게 확실한 거네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부동식을 가지고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무난하게 괜찮았니? 이 문제가 이제 30분짜리 설명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겠죠. 이제 슬슬 졸리고 눈 감을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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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만 대답 안 하나요? 딴 년들은 왜 대답 안 하나요? 이런 거죠? 자, 문제 3번으로 갔습니다. 문제 3번은 모의고사에도 비슷한 문제가 하도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이 문제가 수능에도 충분한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최고치 한계수의 값 1인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야, 오늘 풀었던 대성 모의고사 비슷한데? 아까 최고치 한계수가 1인 3차 함수에 대해서 그림 뭐 6번인가 그려서 보였잖아. 3차 함수가 있는데 한 칸의 범위에서 fx의 최대값을 gt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랬을 때 gt의 값을 다음을 만족하도록 하는 gt를 생각하세요. gt는 3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요. gt의 값은 0과 2분의 1 사이에 속하는 모든 t에 대해서 함수값은 7로 일정합니다. 자, 머릿속에 어떤 fx라면은 gt가 네모를 만족할지 상상이 되나요? 그래서 내용 정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최고치 한계수의 값 1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긴 그림일 수도 있고 이런 그림일 수도 있고 이건 극점좌표가 없이 변곡점이 존재하는 걸로써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증가함수라고 한다면 한 칸의 범위인 t부터 t 플러스 1까지 범위의 최대값은 t 플러스 1을 갖다 대입한 게 최대값인 거니? 이 t의 값이 아무리 변화해도 항상 이 범위 내에서 최대값은 함수 f한테 t 플러스를 대입한 게 최대값인 거죠? 그러면 증가함수였을 때는 언제나 gt의 값은 f한테 t 플러스를 대입한 게 최대값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건 함수 fx의 값 얼만큼 평이동한 거죠?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한 건가요? 그럼 여기 있는 함수를 요게 지금 fx라고 했을 때 요 녀석의 값을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한 녀석의 값이 요게 지금 gt라는 얘기지. 내 말 준비되시는 거 맞나요? 그러면 문제점은 미분이 불가능한 게 없다는 얘기인가요? 얘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해봤자 미분이 불가능한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다 탈락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값이 존재하는 것 중에서 박스에 있는 조건을 만족할 것 같은데 한 칸의 범위가 이렇게 된 게 한 칸의 범위일 수도 있고요. 한 칸의 범위가 좀 넓은 녀석의 값이 한 칸의 범위인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 왼쪽 눈금이 t, 오른쪽 눈금이 t 플러스 1인데
극점 좌표가 존재할 때 이 극점과 극점 사이의 간격보다는 한 칸에 보면 좁을 때, 극점하고 극점의 간격보다는 한 칸에 보면 더 컸을 때, 이걸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t 플러스 1이라는 눈금이 왼쪽에 있는 극점까지 갈 동안은 증가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t 플러스 1 값이 극점 좌표까지 올 동안은 무엇을 대입한 게 최대값이죠? 네, t 플러스를 대입한 게 최대값이고, 그거는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한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 함수의 그래프가 fx라고 한다면 내가 gt라고 하는 그래프를 지금 새롭게 그리고 있습니다. gt의 값은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한 녀석의 값을 여기까지 그리는 거죠.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는 원래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잖아. 그러니까 이 점도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빵이겠죠? 그 다음에 이 한 칸의 범위가 살짝 오른쪽으로 오게 되면 이 한 칸의 범위가 여기까지 왜 안 맞아, 간격이? 야. 이 한 칸의 범위가 살짝 또 오른쪽으로 오면은 최대값은 t부터 t 플러스까지 보면 최대값은 극대값이 최대값인가요? 그럼 이 녀석의 값이 극대값을 포함한 범위였을 때는 항상 상수함수겠네? 최대값이 언제까지? t의 값이 극대점까지 온 동안은?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대입한 게 최대값이죠? 네, 감소한 동안은 t를 갖다 대입한 게 최대값이죠? 왼쪽 눈금을 대입한 게 더 큰 값이죠? 세연이 이해된 거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는 상수함수일 거야. 이 한 칸은. 근데 그 다음부터는 t를 갖다 대입한 게 최대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거야.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t를 대입한 녀석과 t 플러스를 대입한 함수값이 똑같은 경우가 있을 거야. t 대입한 녀석과 t 플러스를 대입한 함수값이 똑같은 지점이 있을 건데 t를 대입한 녀석과 t 플러스를 대입한 게 똑같은 함수값이 있는 지점에서 최대값은 이 부분에서 가장 큰 값은 t를 대입하는 것도 최대값, t 플러스를 대입한 것도 최대값이죠. 그런데 이 순간을 살짝 더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순간은 여기서 살짝 더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무엇을 대입한 게 최대값이죠? 네, 이때부터는 t 플러스를 대입한 게 무조건 최대값이구만. 그럼 여기서도 그래프는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한 그래프가 나오나요? 요게 GT입니다. 이게 문제가 요구하는 거네. 이 점의 좌표가 X좌표를 준 거야? 그때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3이었을 때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뾰족하니까 그 다음에 준 거는 여기가 0하고 2분의 1 사이에 선 상수함수가 나온다고? 7이라고? 그럼 요 사이에 여기 끝에 있는 게 0이어도 돼. 오른쪽 끝에 있는 게 2분의 1이어도 돼. 아무튼 중요한 건 0하고 2분의 1이 요 사이에 있다고? 이런 거 맞아요? 이런 그림이면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간격이 넓었을 때도 생각해 봅시다. 간격이 있다고 넓은 한 칸짜리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데서야 t하고 t 플러스 이런 데 있으면 극대점이 될 때까지 있으면 t 플러스를 대입한 게 최대값이죠? 하지만 여기까지 쭉 오게 되면은 여기까지도 극대값이 최대값이죠. 여기까지도 극대값은 최대값이죠. 그 다음부터는 누가 최대값이야? 야, t하고 t 플러스 1 사이의 그림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무엇을 대입한 게 최대값이냐고요. 네, t 플러스를 대입한 게 최대값이죠. 극대점을 벗어나자마자 t 플러스를 대입한 게 최대값이죠. 저 그림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GT의 그래프가 요만큼의 한 칸만큼 왼쪽에 있다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최대값이 여기라고? 끝까지 연결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t의 값이 극대점보다 오른쪽에 있는 순간 t가 여기 있고 t 플러스 여기 있는 순간 t 플러스 1 대입한 게 최대값이라고? 그럼 여기 있던 그림이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거 맞아요? 여기는 미분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한 거죠? 근데 이 점이 꺾어지니까 미분이 불가능하죠.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는 빵은 아닐 테니까. 여기가 미분이 불가능한데 여기가 t의 값이 3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한 칸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여기 t의 값은 2가 될 거고 0부터 2분의 1 사이에서 7, 항상 일정한 7값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림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GT의 그림은 다 확인했어. 그림은 다 확인했고 문제가 요구한 녀석의 값은 함수 f한테 3대2 반값하고 함수 f한테 4대2 반값이 누군지 묻고 있습니다. 여기가 3이야? 여기가 뭐야? 한 칸 떨어져서 여기가 같은 함수값 가지는 거? G한테 3대2 반 거하고 물론 G한테 4대2 반 건 다른 값이야. 하지만 F한테 3대2 반 거랑 F한테 4대2 반 거는 함수값이 똑같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건 답이 함수값이 똑같으니 0이라는 얘기네요. 알파의 값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면 여기가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알파일 건데 알파에서 fx라는 녀석의 값이 극대값을 가지는데 그 알파의 값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뭔 개소리지? 여기가 알파면은 여기가 누구야? 여기 알파 마이너스 1이에요? 요 사이에 0과 2분의 1이 들어있다고? 알파 마이너스 1과 알파 사이에 0과 2분의 1이 들어있다고? 0의 값이 끝까지 와도 상관없죠? 2분의 1의 값은 여기 오른쪽 끝에 있어도 상관없죠? 그러면은 알파의 값의 범위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알파의 범위는 2분의 1보다 커났다니? 최소값은 2분의 1, 최대값은 1이라는 얘기인가요? G한테 4대2 번개 7이라고 한다면 G한테 4대2 반개 7이라고 한다면 누구? F5의 값이 7이야? 오른쪽 한 칸 옆에 있는 게? 이게 5대2 했을 때 7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가 4,7이니까 그럼 F한테 5대2 반개 7인 건 알고 있다고? 또 뭐하라? fx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fx의 값을 구해야지 f3을 구할 수 있잖아. fx라는 녀석의 값은 알파에서 극대 극소는 3하고 4 사이 극소인데 그 3하고 4 사이는 극소는 모르잖아. 그러면 알파하고 5 가지고 식을 세워야 되겠구만. fx의 식을 구했습니다. 알파에선 접하니까요?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5대2에 7 나오니까 알파만 구한 다음에 3대2 하면 되겠다. 느낌이 살짝 싸하네요? 뭐야? 도움이 안 돼? 그러네. 그러면 더 최악인데? 2차 방식 풀어야 되잖아. 5대2에서 7 나오는 건 도움이 안 됐고 3대2번 함수값과 4대2번 함수값이 똑같다고 놓고서 2차 방식 풀려고 합니다. 3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4대2 했습니다. 두 개 값이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호는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못해 묶었습니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의 값이 빵입니다. 근해공식 적용했습니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알파는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2 플러스 루트 2는 3보다 크잖아. 알파의 범위 알고 있었고요. 알파는 뭘 선택하라고요?
그런 거 다 말로 서술해야 됩니다. 서술할 때는 항상 3-에서 구했던 알파의 범위로 인해서 이렇게 한다고 쓰셔야 됩니다. 알파의 값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원래 구하고 싶던 건 3대 2반계 궁금했었잖아. 그럼 3대 2반 함수값이 2-루트 2를 빼주면 1 플러스 루트 2? 그럼 답은 마이너스 2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7이에요? 이건 못하겠어요. 이해된 거 맞죠? 자, 한 회분 40분 만에 끝냈어. 오늘은 그렇다면은 다음 회분까지 풀이를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다음 회분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거든? 자, 세종대학교 문제 2023년도 B형 문제로 갔습니다. 왜요? 이 미친년아. 고3 애들한테, 원래 고3 애들 논술 수업할 때는 특히나 애들이 졸린 걸 수업하고 신경 쓰면서 수업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초딩 같은 년아. 우리 학원 학생이 아닌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즉시 보지 마세요. 자, 문제 1번으로 갔습니다. 문제 1번이 얘기하는 거는 이 문제 1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도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약 20분 정도 예상합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되는 함수 fx는 0과 2 사이에는 3차 함수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할만합니다. 그런데 y축 대칭이라고 얘기했고요. 주기의 값이 4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0부터 2까지 그림만 먼저 그린 다음에 y축 대칭에서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그림을 그려놓고서 그 그림이 반복되는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2부터 4까지 구간에서 정의가 된 2부터 4 사이에 있는 그림이 어차피 마이너스 2부터 0 사이에 있는 그림을 평행이동했을 건데 그 그림이 hx라고 한다면 2하고 4 사이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hx의 값을 fx라고 할 겁니다. 2하고 4 사이에 있는 fx의 값을 hx라고 할 겁니다. 그때 식은 이 식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x값 대신 x-4를 아니구나. 이걸 y축 대칭한 녀석한테 x값 대신 x-4를 대입한 게 hx구나. 그런데 그 함수의 역함수의 값이 존재할 겁니다. 역함수한테 2 대입한 게 누군지 구하시고요. 역함수 2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싫다면 함수 직접 구한 다음에 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식을 직접 구해볼까? 먼저 y축 대칭하면은 y는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4가 y축 대칭한 건가요? x한테 마이너스 x 대입한 거? 그 다음에 그걸 오른쪽으로 4칸 평이동하자는 얘기야? 오른쪽으로 4칸 이동했으니까 이건가? 함수 구할 수 있습니다. y축 대칭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4칸 평이동했습니다. 그 녀석의 값이 2부터 4까지의 그래프입니다. 식을 구할 수 있어. 그럼 당연히 역함수한테 1, 2반개 알고 싶다면 2 나오도록 한 x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내 말이 된 거 맞아요?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숫자 느낌상으로 3 아니야? 3? 3 대입해봤어. 3 대입했더니 1. 3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 5 빼기 3, 2. 오, 맞네. 그럼 h한테 3 대입한 녀석의 값이 2이기 때문에 역함수한테 2 대입한 게 3인가요? 이건 어떻게 구하는 거야? h 프라임 이건가요? 역함수한테 2 대입한 게 3이니까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분의 1을 구하는 건가? 그럼 3에서의 접선의 이거 좀 귀찮다. h 프라임 x의 값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3x-4의 제곱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4. 3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3. 3 대입했더니 6. 6 빼기 3이니까 3인가? 직접 함수식을 구해도 되니까 어려울 거 없네. 그림도 안 그려도 되네. 아, 쓸 때보다 많이 쓰면서 t의 값이 0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 0,f0? f한테 0 대입한 함수값이 누군데? 네, f한테 0 대입한 함수값은 4네요. 문제가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는 0,4라는 점이랑 t, ft라고 하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기울기를 gt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gt의 값을 절대값이었다고? 그럼 이거 항상 오른쪽 양수값이네? 역함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역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랑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의 절대값 씌운 거랑 똑같도록 하는 x의 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t의 값의 가장 큰 값을 t0라고 한다면 그 t0는 어떤 이웃하는 두 자연수 사이에 들어있나요? 그걸 맞추란 얘기네. 그럼 이것 때문에 그림을 그려야 되겠네. 근데 이 녀석이 역함수를 미분해서 x를 대입한 거라고? 야, 일단 도함수부터 구하고 나서 얘기하자. 아, 그래요? 벌써 거기까지 계산했어요? 자, 0과 2 사이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인가요? 0에서는 0, 2에서도 0이네요. 접선의 기울기 빵이네요. 감소하는군요. 3차 함수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내가 그림에 성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근데 내가 지금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는 역함수의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되지? 역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를 그려야 돼. 엄청 헷갈리겠다. 느낌이 안 좋다. 0 대입한 게 4였지? 네, 2 대입하면 0이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그림을 잘 그렸으면 좋겠다. 성공할까? 느낌이 싸한데 접선의 기울기 빵인 것처럼 그려줘야지. 야, 너무 살이 안 쪘잖아, 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게 지금 0과 2 사이 fx고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그리면 이 그림이죠? 주기의 값이 4기 때문에 이 녀석의 값이 오른쪽 이동한 녀석의 값이 이게 hx인가? 이 녀석의 값도 4칸 이동했습니다. 이런 그림을 끝없이 그리는 거지? 아이씨, 한꺼번에 그릴걸. 손이 바쁘다. 언제까지 그려야 되는 거야? 10? 세연아, 설명을 듣고 그림에 집중해야지 왜 예은이를 관찰하고 있죠? 너 예은이 관찰했잖아, 방금.
자, 이게 fx입니다. 그 중에 이 빨간색 점 보이나요? 네, 이게 hx입니다. 빨간색이. 내가 필요한 거는 h 역함수였나? 기억이 안 난다. h의 역함수를 미분한 거, 나 지금 이게 요거하고 요거가 똑같도록 하는 x의 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t의 값의 최대값을 x0라고 했었나? t0라고 한다면 그 t0의 값이 어떤 자연수 사이냐고 물어본 거지? 그럼 지금 그림을 h의 역함수를 미분해서 x를 갖다 대입한 녀석을 그림을 그려야 되겠네? h의 역함수를 미분한 녀석의 값이 뭔데? 요건가? 아,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릴 수 있나 모르겠다. 근데 문제 설명이 2하고 4 사이에서만 역함수로 얘기한 거 아니야? 2하고 4 사이에서 역함수. 2하고 4 사이에서만 정의됐다고 했잖아. 그럼 역함수의 그림을 일단 그리자. 아, 여기가 지금 4,4지. 내가 좀 그림은 실패했는데 여기 점선으로 그리는 게 y는 x인가요? 그럼 역함수의 값은 여기가 2 대입했을 때 빵이었으니까 빵 대입하면 2. 그 다음 4 대입하면 4. 성공하자. 요게 역함수인가?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린 게 역함수의 그림입니다. 그 역함수의 그림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일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뭐야? 0 플러스로 갔을 때 접선의 기울기? 여기 2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뭐야? 0이야? 그러면 여기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야? 역함수가? 무한대겠네? 무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점 접선의 기울기는 점점 작아지는 거지. 그런데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내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래. 여기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아까 전에 3이었거든? 그래서 2번 문제 풀 때 여기 접선의 기울기는 3분의 1인 거 풀었단 말이야. 기억나세요? 여기 2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3분의 1입니다. 점점점 이렇게 가다가 다시 커지는 거잖아. 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4 마이너스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빨간색이 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니까 지금 새롭게 그린 역함수는 4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무한대겠죠? 자, 그럼 0부터 4까지만 h의 역함수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네? 이런 거 맞아요? 그럼 내가 지금 h의 역함수의 역함수를 미분한 도함수의 그림을 갖다 그릴 생각이거든? 이거는 0부터 4 사이에서만 정의되고 있습니다. 최소값이 누구예요? 최소값이 3분의 1이었나요? y축과 x는 4가 정근선인가요?
이 그림과 GT의 절대값 T의 값에 따라서 이 값은 상수값일걸요? T가 준비시면 같이 준비시면 0,4라고 하는 fx 위는 점 0,f0이라는 0,4라는 점 그 점과 다른 점의 좌표가 t,ft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8, 10, 여기가 12, 여기가 14. 이 선의 기울기 0,4를 지나고 12,빵을 지나는 순간은 이 선의 기울기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이 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T라고 하는 점이 T라는 점이 이 점이어도 0,4하고 T,FT 사이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T가 이 점이어도 0,4하고 이 T,FT라는 점들 사이의 기울기는 싹 다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그 중에 제일 큰 T의 값이 이 점이죠? 이 점 X좌표가 가장 큰 T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3분의 1의 절대값을 씌우면 마이너스 3분의 1의 절대값을 씌우면 3분의 1이어서 이 녀석은 얘하고 얘가 근이 있나요? 그러한 x의 값은 2로 근이 있는 건가요? 이해된 거 맞아요? 선이 이렇게 되면 근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선이 이러면 근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더 가팔라질수록 기울기는 절대값이 커지는 거구나. 그럼 절대값 GT의 값은 이때가 절대값 GT는 3분의 1인데 이때는 3분의 1보다 크겠네? 3분의 1보다 크면은 이 방정식은 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3분의 1보다 큰 값을 가지면 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x값이?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것들은 이 점을 포함해서 이 라인을 포함해서 라인이 이쪽으로 가는 건 돼. 그러면 실근이 있어. 하지만 라인이 이쪽으로 갔을 때는 실근이 기울기 값이 절대값이 3분의 1보다 작아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데 있는 값들이면은 절대값 GT의 값은 이런 데 있는 거죠. 그럼 실근 X의 값은 없는 거죠. 이런 거 맞나요? 그렇다면 이 방정식에 실근 X가 존재하도록 하는 T값 중에 제일 큰 값은 이 점이라고 이 점? 이 점 좌표가 10하고 12 사이에 있는지는 알겠어. 11과 12 사이 10과 11 사이 근데 이 점 좌표가 1,2 마이너스 1,2 3,2 5,2 이게 11,2라는 점이 있겠네? 11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T0라는 가장 큰 녀석의 값은 10과 11 사이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때 n값은 10입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생각보다 빨리 풀었어. 근데 풀어주고 말로 하나씩 설명해 주니까 이해는 될 것 같은데
스스로 문제를 읽고서 내용을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때 이때 이 시험지로 애들이 시험을 봤었을 때 한 60점 정도에 해당하는 점수가 합격자의 평균 점수였던 것 같거든? 쌤이 아까 확인해 봤어. 한 50점만 넘어가면 합격했던 것 같아. 제가 여기 점이 조금 다른. 내신 성적이 300점, 모의고 논술 시험이 700점으로 환산해서 계산했던 것 같아. 합격자 애들 중에 낮은 점수는 700점 논술 점수 중에 350점 정도 맞아서 합격한 학과들이 있더라고. 대부분은 400점대 맞은, 논술 700점 만점 중에 400점대 맞은 애들 합격한 경우도 있고. 자, 시간 확보는 충분히 했어. 담배 피워도 되겠다. 문제로 가겠습니다. x값의 범위의 값이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함수 fx의 값이 적분한 값이라고 하는데 밑에 숫자 위에 x니까 뻔하네. 꼭 해야 되는 행동 두 가지만 하면 되겠네. 네, 1 대입하기, 미분하기. 미분했더니 그냥 x만 대입하면 되죠? 도함수의 값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 구한 건 도함수의 값이, 아니, 원래 함수의 값이 최소가 되는 x만 구하라고? 이게 빵 되는 것만 구하라고? 그럼 도함수 구해놓고서 도함수가 빵 되는 값이 누가 있죠? 1 대입했을 때 빵 되나?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최소라고 단정할 수가 없잖아. 이래서 극값을 가지긴 가지는데 그게 극소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또 확인하기 귀찮잖아. 물론 1보다 작은 걸 대입하면 음수값이 돼? 음수값을 대입하면 탄젠트 해보는 마이너스야? 귀찮아요. 나 말로 할래요 그냥. 말로 하고 싶었는데. 이때는 도함수 해보가 음수라고요? 그럼 이때는 도함수 해보가 양수겠죠? 그래서 극소이자 최소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첫 번째 거 답은 1이죠? 자,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1 대입한 함수값을 a라고 했을 때 이건 뭐야? 이걸 a로 표현하라는데? 그럼 이거랑 관련성이 뭐가 있는지 찾으라는 얘기인가? 뭐가 관련성이 있어? (1 대입한 게 a라는 말은 a의 값은 2부터 1까지 적분한 건가? 이게 a 값이란 얘기고 문제가 구하라고 한 녀석의 값은 이걸 뭔가 이용해서 a라고 표현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걸 바꿀까 저걸 바꿀까? 그럴까? lnt를 x라고 써버릴까? a라는 녀석부터 분석해서 혹시 a를 변형해서 만들면 이게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려고요. 나올 것도 같은데? 먼저 내가 치환하려고 하는 녀석의 값은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lnt라고 치환할 계획입니다. 그럼 2의 x의 값이 t인가요? 양변을 미분했습니다. 그럼 바꿨어. t한테 자연상수를 대입했더니 탄젠트 x라고 쓸 거거든? 그런데 2x dt라는 녀석의 값은 2x 곱하기 dx인가? 이 값이 a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값이 a였을 때 여긴 탄젠트인데 여긴 탄젠트 제곱이라고?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이거잖아.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2x승 탄젠트 x의 값을 적분한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a인 걸 알고 있고 이 값이 지금 궁금한 거 아니야? 이건 탄젠트인데 이건 탄젠트 제곱이었는데? 뭘 이용하지? 이거 부분적분을 시도해볼까?
U'의 값을 V의 값을 적분했더니 그대로 미분했더니 시컨트 제곱 시컨트 제곱에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나오니까 뭐가 될 것도 같고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이 값을 바꿨더니 2x승 탄젠트 x 이거라고? 이 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첫 번째 1 대입했더니 빵 대입한 빵? 이거는 자연상수 따로 적분하고 자연상수 곱하기 탄젠트 제곱의 값 따로 적분하는 얘기네? 아니 지수함수랑? 지수함수 적분했더니 그대로? 1 대입했더니 2, 빵 대입했더니 1. 이게 우리가 구하는 값이죠? 이 항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답이 뭐라고 답이? A 더하기 네, 얘가 답인가요? 이해된 거 맞나요? 자, 세 번째 거는 에이씨, 이건 더 모르겠다. 일단 나는 여기서부터 관찰이 되어지는데 요거는 그냥 단지 여기다 2분의 1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인테그럴 2부터 2분의 1까지 탄젠트 ln t dt 근데 앞에 있는 녀석은 도함수의 값이 누군지 알고 있었잖아. 인테그럴 2분의 1부터 2까지 이 녀석의 값이 뭔지 구하라니까 이제? 아이고야. 일단 플러스로 바꾸고 더하면 통분의 문제 발생하네. 인테그럴 2분의 1부터 2까지 x의 제곱분의 1 플러스 x의 제곱 탄젠트 ln x인가? 내가 두 녀석 이거 부호 플러스로 바꾼 다음에 더하기 했습니다. 변수 x나 t의 값은 바꿔 써도 되는 거죠? 이 다음 단계를 뭘 할지 계획이 없다. 근데 문제는 이 앞에 있는 값이 x제곱분의 1이 하나 있고 1이 하나 있는 거잖아. 자, 이렇게 쓸 걸 그랬을까? 이 값을 구하세요. 이걸 어떻게 구해요? 잘 모르겠다. 아까 했던 거 좀 치환해보자. x를 이거요? 미분해주면 dx 값 대신에 2의 t승 dt의 값을 대입해야 되네요. 그러면 x의 값이 2분의 1이면 t의 값은? x의 값이 자연상수면 t의 값은 1? 요 값이 1 더하기 dx 값 대신에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아이씨, 이게 뭐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럼 이거 분배해가지고 부분적 분할해야 되나? 난 다 구했고 이제 답을 알고 있는데. 너희도 알고 있나요? 오! 탄젠트 기함수야. 답은 뭘까요? 나도 0이라고 할래요. 0이 답이에요. 그렇다면 왜 답이 0일까요? 이 함수를 gt라고 한다면 마이너 t의 값을 대입했더니 그럼 이 함수는 우함수야 기함수야? 이거 우함수예요? 탄젠트는 기함수인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 안 할게요. 네, 기함수하고 홀수차하고 짝수차 곱하면서 홀수차죠? 그럼 이게 기함수인 거죠? 네, 기함수를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 접근하면 빵인 거죠? 그것만 언급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눈치를 못 채면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분배해서 막 부분적분하고 온갖 삽질을 다 하다가 빵인 거 못 구할 것 같아요. 네. 아니야 기함수란 거 생각했잖아. 자 문제 3번이 푸는데 너끈히 30분을 훨씬 초과할 거거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가 빨리빨리 대답해주면 선생님이 산수를 참 편하게 할 텐데. 자 여기 있는 이쪽 변 길이의 값 세로 변 길이의 값은 1이라고 얘기하거든? 가로의 길이의 값은 A라고 얘기합니다. 써있네. 세로가 1, 가로가 A라고 써있습니다. 그럼 직사각형에서 꼭지점 A부터 출발합니다. A부터 출발해가지고 직사각형의 내변을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이동할 겁니다. 시계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리의 값은 S인데 그때 위치의 값이 PS입니다. A점부터 거리 PS하고 A점 사이의 거리가 FS입니다. 근데 PS라는 점이 범위를 쪼개야 되겠네. S의 값에 따른 범위를 쪼개야 되겠네. 자, 요만큼 이동했다면 여기 길이의 값이 S라고 한다면 PS라는 점이 여기 있다면 A점에서 PS까지 길이는 몇이에요? 욕하기 전에 빨리 얘기해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쌍욕이 나올라 그래요. 욕이 나온다고요. 욕이 나와. 말을 해 이것들아. 야, 아니 나 이것들 돌아버리겠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S만큼 이동한 점의 좌표가 P1S라고 한다면 A점에서 P1S까지 거리는 무엇인가요? 그냥 S인가요? 감사합니다. 우리 학원 다니지 않는 모든 학생들 보면 안 돼요. 창피하니까요. 정신을 차려요 이것들아. 자, 두 번째.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움직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다고 한다면 여기 길이 움직인 길이 S인데 요만큼의 길이는 누굴까요? 여기는 S-1, 여기가 1이군요. 그때 A점과 P점 사이의 거리 FS는 누군가요? S의 값이 1만큼 이동할 때부터 A 플러스 1만큼 이동할 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 변 위에 있을 때. 그때 FS라는 녀석의 값이 루트 전개해버릴게요. 네. 되신 거 맞죠? 자, 이번에는 좀 헷갈릴까봐 무섭습니다. 지금은 A 플러스 1부터 시작해서 A 플러스 2 사이 있을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동한 거리는 여기서부터 쭉 이동해서 한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가 S만큼 이동했습니다. 전체 길이가 S였을 때 요만큼 길이가 누굴까요?
S-A-1? 그럼 요만큼 길이는 누굴까요? 이래서 좀 네, 이래서 좀 빼주면 안 될까요? S A 마이너스 S. 된 거 맞나요? 그러면 여기 길이가 지금 fs인 거죠? fs의 값이 누구야? 아, 이건 전개 못하겠다. 루트, A제곱 나 이거 부호 바꿨으려고. s를 부호를 플러스라고 쓰려고. S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A제곱. 네, 요건가요? 네 번째 범위는 a 플러스 2부터 s의 값이 2a 플러스 2까지인가? 등호 넣어버릴까? 자, 이때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출발해서 PS라는 녀석의 값이 여기까지 움직였습니다. 여기 움직인 전체 길이의 값이 S입니다. 그럼 여기 길이의 값이 누구야? S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여기 요만큼 길이의 값을 알면은 요게 우리가 찾는 값인가? 2A 마이너스 S 플러스. 네, 맞네요. 2a-s 플러스 2인가? 되신 거 맞나요? 자, 그럼 fs의 값은 다 구했습니다. 아, 괴롭다. fs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을 LT라고 할 거라고 얘기하네. 1부터 a 플러스 1 사이, 여기 사이에서 있는 점, 그래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 또 그 다음 녀석의 값이 여기 사이에서 여기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0부터 2 플러스 2까지 범위의 fs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찾는 이 fs가 이거지? 요거를 다 통으로 답을 쓰면 되겠네요. 서수라는 게 문제다. 서수라는 게. 꼴랑 이것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면은 S고, 여기까지 왔다면은 여기가 이렇고 저기가 저러니 이런 말을 자세히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저거 다 쓰려고 시간 동안. 그걸 상세히 쓰려면은 줄 수도가 한 5줄, 6줄 넘어갈 것 같고 말이 복잡해질 것 같아. 그런 거 가지고 트집을 잡으면 맞아. 네 말이 맞아요. 그런 거 가지고 트집을 잡는다면 그거는 감점 당합시다. 요렇게만 써도 충분할 것 같아 나는. fs 위에 있는 점 2,f이라고 하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필요합니다. 2,f에서의 접선이 필요합니다. FE가 누구지? FE가? 지금 얘기하는 건 요 얘기 아니야? 두 번째. 여기 이동한 전체 길이가 이만큼 이동했다는 거 아니야? 네. 여기가 한 칸, 여기가 한 칸 이만큼 움직였다고? A가 그때 FE의 값이 누구야? 이건가요? FE의 값이 루트 1이라는 걸 알고 있긴 한데 그때 접선을 구하라고 하니까 L2라는 녀석의 값은 y-루트 2, x-2 기울기만 하면 되겠네요? 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머릿속에 이상한 상상을 하고 있어요. 함수를 알고 있나요? 이 두 번째 함수인가요? 이거 미분해서 2대2바라는 얘기죠. 자, 이거의 도함수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하는데 니네들은 이 범위 쓰고 나서 그거의 도함수를 언급해 주셔야 돼요. 도함수의 값을 두 번째 거의 도함수 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루트의 값이면 나중에 분자 속립했을 때 약분되는 건가? S-1? 네, S-1이 맞겠네요. 2대2 했습니다. 2대2반 접선의 기울기 구하고 있습니다. 2대2 했더니 루트 2분의 1? 그러면 식을 이쁘게만 조금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L2의 값은 Y는 루트 2분의 X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2는 지워지네? 그럼 접선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군요? 되신 거 맞죠? 자, 1번 문제 하나는 쉽게 풀었습니다. 2번으로 갔습니다. 1과 A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알파 그 점에서의 접선
그 접선과 fs라는 그림이 만나 생기는 교점의 개수를 알파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구해보세요. 또한 베타의 값이 a 플러스 1부터 a 플러스 1 사이는 베타에서의 접선과 fs의 교점 개수는 누군가요? 그러면 알파의 값이 방금 전에 2였을 때는 원점을 지나는 거였니? 2였을 때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1부터 2까지 2부터 a 플러스 1까지 교점 개수와 a 플러스 1보다 큰 범위에서 a 플러스 2까지 범위에서의 교점 개수 총 3개의 범위에서 교점 개수 구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쌤이 지금 무슨 말하는지 와닿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3개의 그림을 다 그려야 돼. 4개의 그림을. 근데 문제는 이 무리함수의 그림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어. 힘내자. 물론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저기는 두 번째, 세 번째는 무리함수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무리함수에 이계도함수의 값을 구한 다음에 어디로 블록인지를 확인할 수 있죠? 내 말 지금 이해되시나요? 이 두 번째 도함수의 값은 1과 a 플러스 1 사이의 도함수의 부호가 누구예요? 양수인가요? 1부터 a 플러스 1 사이에서 도함수는 항상 양수값이네요? 증가함수네? 그럼 증가할 텐데 어디로 블록인지는 모르지 않나요? 어디로 블록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y의 값이 루트 x-1의 제곱 플러스 1이면 양변을 제곱한 다음에 이항해 줄 수 있나? y제곱 x-1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도형이 뭐야? 저걸 타원이라고 한다고요? 쌍곡선이고 이 쌍곡선은 위아래에 존재하는 쌍곡선인가요? 쌍곡선이 원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위아래에 존재하고요. 점근선의 값이 y는 x, y는 마이너스 x가 점근선인가? 꼭지점이 누구일까요? x한테 빵 대입한 꼭지점은 누구일까요? x한테 빵 대입하면 y가 누구일까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위아래에 존재하는 쌍곡선인가요? 이 녀석을 얼만큼 평이동하라고요? 네,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라고요? 이걸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라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한 그림에 위에 걸 그려야 돼? 밑에 걸 그려야 돼? 네, y가 약 플러스 루트니까 위에 걸 그리라는 얘기지? 그럼 이게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한 녀석에 1부터 a 플러스 1까지 그림을 그리는 거죠? 아래로 블록이네? 내 말 이해된 거 맞나요? 이게 더 복잡하면은 이거 한 번 더 미분해서 이도함수의 보호를 따지시면 됩니다. 그럼 이계도함수의 보호가 양수가 나왔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봅시다. 0부터 1까지는 직선인가? 0부터 1까지는 기울기가 1인가요? 그 다음 아래로 블록이라며. a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뭐가 나오지? a 플러스 1 대입하면 뭐가 나와요? 함수값이 뭐냐고, 함수값이. 아니, 그걸 왜 그렇게 계산해? s-1제곱 플러스 1이었잖아. a 플러스 1 대입하면 누구냐고요? 루트 a제곱 플러스 1? 그럼 그건 a보다 조금 더 큰 거지. 여기가 1이었을 때 a의 값은 1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정도가 a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너만 지워주라고 너만. 여기가 a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여기 간격이 a여서 이 간격보다 조금 더 긴 길이가 루트 a제곱 플러스 1인가? 이런 거 맞아요? 2는 어디에 있는 거야? 2는? 2가 여기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던 건 2에서의 접선이 원점을 지나는 거 알고 있었나요? 내가 한 번에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성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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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해라. 성공하는 것 같은데? 2에서의 접선이 원점을 지나는 거 대충 성공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 그리겠습니다. a 플러스 2의 값, 여기가 a 플러스 1, a 플러스 2 값은 한 칸만 가야 되잖아. 여기가 a 플러스 2입니다. 그 다음이 a만큼 가야 되지. 한 여기쯤에 2a 플러스 2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a 플러스 2부터 2a 플러스 2까지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가? 그리고 2a 플러스 2를 대입하면 빵이죠? 여기서부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까지가 기울기 마이너스 1인가? 이제 궁금한 건 이 녀석의 값은 미분을 또 해야지 알지. 왜 한숨 쉬고 그래요? 아직까지는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미분하고 있습니다. 2 루트 미분했더니 2는 약분했고 총 미분한 거 1이죠? 맞게 썼죠? 2 약분하고. 근데 a 플러스 1부터 a 플러스 2까지 숫자를 대입하면 양수야 함수야? 부모는 플러스고 분자가 마이너스인가? 그럼 이거는 이 범위에서 음수네요? 감소함수네요? 어디로 블록일까? 얘도 쌍곡선의 일부 아닐까? 아까는 거의 유사한 거 아니야. S-1 제곱하고 또 완전 제곱식 있고 뒤에 상수만 A제곱만 상수만 더 있잖아. 아까 쌍곡선처럼 지금도 이렇게 생긴 쌍곡선을 가져왔을 거야. 이런 거 맞아요? 어디로 블록이냐고요. 똑같이 아래로 블록일 겁니다. 근데 이 아래로 블록인 녀석의 값은 휨새가 어느 정도의 힘새를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휘었다. 아이씨, 그리기 졸라 힘드네. 이런 식으로 감소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문제가 질문하기를 뭐라고 질문했냐면 여기 알파의 값은 여기 사이만 움직인다고 하거든요. 알파의 값이 1부터 a 플러스 1까지 사이로 움직이는데 알파의 값에 따른 접선과 이 그래프의 교점 개수를 물어봤어. 만약에 여기 있는 점에서의 접선이면 교점이 몇 개일까요? 뭐라고요? 이 점의 접선이면은 교점 개수는 3개인가요? 이런 데 있는 점이면 교점이 몇 개일까요? 접선 그리면 교점 몇 개일까요? 똑같이 3개인가요? 이 점 2였을 때는 몇 개인가요? 3개죠. 여기 원점에 등호도 있어요, 문제에. 그런데 2보다 커지면 이런 데 점이 있으면 교점 몇 개일까요? 이땐 2개인가요? 그럼 일단은 알파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알파의 값이 1부터 잠깐만 1이었을 때가 문제에 등호가 있나? 알파 1에 등호 없죠?
알파의 값이 1부터 2 사이에서는 이었을 때 접선이 원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2보다 왼쪽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일 때는 교점 개수가 3개입니다. 정확히 알파의 값이 2여도 3개인가요? 됐나요? 알파의 값 2보다 크면서 a 플러스 1보다 작을 때까지는 교점이 몇 개인 거죠? 그때는 2개인가요? 이게 첫 번째 문제 알파의 값 1부터 a 플러스 1 사이의 교점 개수 물어봤던 게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L 알파하고 그래프의 교점 개수 확인했습니다. 이제 베타의 값이 여기 위에는 점의 좌표가 베타였을 때 교점 개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느낌상으로 이런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교점 개수 몇 개일까요? 느낌상으로 3개인 것 같죠? 이런 대로 움직이려면은 교점 개수 몇 개일까요? 여기 있으면 몇 개일까요? 어느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뭘 확인해 봐야 될까요? 교점이 3개인지 2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니 방금 전에 여기다 접선을 그렸을 때 이쪽 끝에 있는 점 원점을 지났을 때 그때까지 3개였는데 이 원점보다 위로 지났을 때도 3개인데 아래로 지나면은 교점 개수가 2개였잖아요. 여기는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이 누굴 지났는지 확인해야 돼. 2a 플러스 2,0을 지날지 안 지날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이된 거 맞아요? 이제 그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죽여주네요. 죽어 이 새끼들아 니네 죽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한번 죽어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L 베타의 값을 구할 생각인데 접점의 좌표는 베타 베타 언제 다 대입하고 있냐? 토 나오지? 베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a 제곱의 루트에 있는 게 접점의 좌표입니다. 이게 접점입니다. 접선의 기울기 구하고 있습니다. 토가 나와요. y 마이너스 자, 시험 보는 애들 중에 이 문제는 맞춘 애들이 없을걸? 하다 지쳐가지고 때려치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못 풀었거나 앞에 문제 풀다가 시간이 모자랐거나 자, 여기까지 지금 접선 다 구했습니다. 이게 L베타입니다. L베타의 값이 a 플러스 2 플러스 2,0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이게 2 플러스 2,0을 지나면 그 순간의 베타의 값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거 맞나요? 그래서 y한테 빵 대입했습니다. y한테 빵 대입했고요. x한테 2 플러스 2를 대입했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거는 분모값을 곱했을 때 조금은 낫네요.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 여기까지 쓸게요. 이건 조금 괴롭네요.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하나 있나? 그래서 베타의 1차항이 이거 맞아? 그 다음이 상수항이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a?
자, 이제 좌변 전개하고,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또 아름답게 지워지네? 서연아, 자꾸 어딜 봐요? 너 왜 자꾸 예은이를 쳐다보죠? 아, 프린트를 안 가져와서 예은이 프린트를 보는 거예요? 상습법 아니야, 상습법. 너 집에 가서 예은이가 엄마한테 다 얘기하고, 예은이 엄마가 니네 엄마한테 또 얘기한다? 그럼 뒤에 마이너스 a제곱까지 이어서 쓸까?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 베타 제곱은 지워지고, 이항해주면은 2제곱도 지워지고, 그럼 베타의 값은 이거 음수가 확실하니? A가 양수니까? 그 말이 뭔 개소리야? 그러네, 이 녀석의 값이 이렇게 연장돼가지고 쌍곡선이 이렇게 연장돼가지고 Y축 왼쪽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가 2A 플러스 2를 지난다고? 즉 여기 사이에서는 절대로 접선을 그렸을 때 이 점을 지날 때는 없다고?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러면 이런 데 있는 어떤 점에서든 접선을 갖다 그리면 접선은 교점 개수가 언제나 3개란 얘기겠네? 여기 밑에 이 점을 지나는 경우까지 도달하지 못할 테니까 이해된 거 맞아요? 그래서 베타의 값에 관계없이 베타의 값이 a 플러스 1부터 a 플러스 2 사이에 있을 때에는 저런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그래서 항상 이때는 3개라고 설명해야 되겠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것까지가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왔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 쩔어요. 10분 남았는데 오늘 해야지만 돼. 10분 초과해도 끝날 때까지 좀만 더 하겠습니다. 문제를 읽고 나서 그림으로 올게요. 알파의 값은 1과 a 플러스 1 사이에서 아까랑 똑같은 위치에 있어. 베타의 값은 a 플러스 1과 a 플러스 2 사이에는 베타가 있습니다. 알파 베타도 접선이고 L 알파도 접선이고 L 베타도 접선인데 두 개의 선이 이루는 예각 크기를 세타 알파 컴마 베타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A는 1보다 큰 A에 대해서 IA라는 집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의 크기의 집합이야? 두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의 집합? 그 집합이 이 열린 구간 사이에 있다는 얘기네? 그럼 뭔 개소리야? 이렇다는 얘기니? 그때 LA 구하세요. RA 구하세요. 각이 큰 녀석이 RA, 각이 작은 녀석이 LA입니다. 각의 크기를 재세요. 여기는 빨간색 선 있잖아. (2에) 알파가 있을 때에는 알파가 2에 있을 때는 접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는 여기니? 여기를 선생님이 세타 알파라고 할게. 근데 교점좌표 알파의 값이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갈수록 세타 알파의 값은 각이 작아지는 거구만. 근데 알파가 아무리 왼쪽으로 가도 1보다 왼쪽으로는 갈 수 없고 알파의 값은 아무리 왼쪽으로 가도 1 플러스까지만 갈 수 있어요. 근데 각이 커지려면은 알파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a 플러스 1보다 좀 작은 데까지만 갈 수 있는 건가?
이때는 각이 커지는 거죠? 여기까지 문제 없죠? 베타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있는데 베타라는 점에서의 접선이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는 여기 보통 각은 이 각을 구하지 않냐?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크기를 재잖아. 여기가 세타 베타, 여기가 세타 알파라고 한다면 일단 문제가 구하라는 각이 저기 사이. 네, 여기가 예각이겠죠? 이런 식의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가 세타 베타면 여기가 뭐야? 여기가 외곽이잖아. 세타 베타 마이너스 세타 알파 여기가 이 각은 둔각.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 베타 플러스 세타 알파인 거니? 문제가 언급하는 두 직선 사이의 예각의 크기는 세타 알파 컴마 베타가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인데 그게 파이 마이너스 세타 베타 플러스 세타 알파인 거죠? 그런데 이거의 범위가 LA부터 RA 사이 있을 때 이 LA의 값이 알고 싶어. 이 각의 크기의 최소 각이 알고 싶어. 그 어떨 때 이 각이 가장 작은 거지? 알파는 1 플러스로 갔을 때 베타는 A 플러스 2로 갔을 때 그때가 여기 사이각은 제일 작아지겠지? 이해된 거 맞나요? 이제 구해야 돼 이제. LA는 요 각이라고 파이 마이너스 리미트 베타라고 하는 세계값이 A 플러스 2 마이너스로 왔을 때 그때 세타 베타 리미트 알파의 값이 1 플러스로 갔을 때 세타 알파 이게 LA네. 된 거 맞나요? 그렇다면 세타 베타가 뭐야? 세타 베타가 뭐야? 세타 베타의 값이 각이 궁금하지만 각은 직접적으로 구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탄젠트로 구해야 되나? 바꿔서? 근데 좀 애매한 게 하나 있네. 이 각은 예각이라며. 이 각이 작으면 이 각의 탄젠트 값도 작아요? 이렇게 풀 수가 없네. 이거의 극한값 못 구하겠네. 세타 베타를 직접적으로 식으로 구할 수가 없거든. 탄젠트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렇다면 나의 바램은 LA에 해당하는 탄젠트 값을 구할 생각이야.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베타 플러스 세타 알파의 값이 최소일 때 그때 이 괄호 속에 있는 값이 LA라고? 그러면 LA의 값을 구하려면 아이고야 눈물 난다. 일단 바꾼 다음에 리미터 달자.
리미트 알파의 값이 누구로 같다고? 베타의 값은 누구로 같다고? 이때라고? 근데 이거 바꾸려고 탄젠트를 한 줄 더 써야 되는데 지우고 다시 쓸래 그냥? 이게 뭐지? 세타 알파 빼기 세타 베타 분의 1인가? 아닌데 2, 4, 5면인데? 파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쓴 거 이해되시나요? 2, 4, 5면이라고 생각하고? 된 거 맞아? 아 근데 이렇게 쓰니까 좀 이상한데 뭔가 실수한 것 같다. 파이 마이너스 세타 베타 마이너스 세타 알파 플러스 세타 알파 했잖아. 세타 베타 빼기 세타 알파 양수냐? 세타 베타 마이너스 세타 알파 이게 둔각이구나. 이건 둔각이고 이거 전체가 예각인 거지. 근데 선생님 이렇게 바꾸면 이게 음해각 아니야? 음해각? 탄젠트는 기함수인가? 탄젠트는 기함수니까 차라리 이렇게 바꿀 거겠네. 마이너스 집어넣어 버릴 거겠나 보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럼 일단 덧셈 정리로 계산해야 되겠네. 탄젠트 1 플러스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 분자는 탄젠트 베타 탄젠트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나 그거 식 안 쓰고 바로 대입하려고 해요 지금. 쓰자. 헷갈린다. 아직 아래에 있는 가지도 않았는데.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건 이거네. 리미트 알파라는 녀석의 값이 a 플러스로 갔을 때의 탄젠트 세타 알파의 값이 궁금한 거네. 탄젠트 세타 알파의 값은 직선의 기울기고 직선의 기울기는 알파를 갖다 대입한 게 기울기잖아. 어딨어 알파? 여기 있다. 여기다 우리 알파 대입할 거지. 알파 대입하면 리미트 알파의 값이 a 플러스로 갔을 때 루트 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이었나 분자가? 맞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a 플러스를 대입하면 뭐가 돼? 분모는 1, 분자는 빵! 이 녀석의 값은 빵에 가까워지니까 세타의 가계 크기의 최소값은 빵! 리미트 베타라는 녀석의 값이 a 플러스보다 작은 쪽으로 갔을 때 탄젠트 세타 베타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구태 안 했어도 되나 보다. 각도가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탄젠트의 값은 누군지 또 봐야 되잖아. 여기다 베타 대입한 거? 아이씨 넘기면서 그 사이 까먹었다. 닭인가? 베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a 제곱분의 베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이거든? 이건 뭐에 가까워져? 분모는 a, 분자는 빵? 근데 지금은 세타 베타는 둔각이잖아. 탄젠트가 빵에 가까워지면 세타 베타는 파이에 가까이 가나요? 이때는 세타 알파라는 가계 크기는 점점점 0도에 가까워지고요. 이때는 가계 크기가 점점 파이에 가까이 갑니다. 그렇다면 식을 구태여 이렇게까지 쓸 이유가 없었네? 괜히 이걸 고민했네? 그럼 LA가 뭐란 얘기야? 요게 파이, 이게 빵. 빵에 가까워져요?
이해된 거 맞아요? 얘는 점점점 빵에 가까이 가요. 아, 뭔가 이상하다. LA를 A라고 쓴 다음에 극한값 구했어야 되는데 LA 값을 A라는 문자로 썼어야 되는데 헐. A가 무한대로 간다면 이라는 질문이었는데 왜 A라는 문자 식이 안 나오냐? 빵하고 파이어서 대입하면 각도가 빵에 가까워질 건데 LA의 값 빵에 가까워질 건데 원래 이 값이 빵이기 때문에 A의 값에 관계없이 이 녀석의 값은 빵인 거네. LA는 무조건 빵이야. A의 값이 커지든 말든 빵이야. 두 번째 거는 어떨 때 이 사이에는 각이 커지는 거야? 알파의 값은 어디로 가야 돼? 알파의 값은 A 플러스 1 마이너스로 가야 돼? 리미트 알파의 값이 A 플러스 1 마이너스로 갔을 때 탄젠트 값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리미트 알파의 값이 A 플러스 1 마이너스로 간다면 루트 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의 극한값은 A 플러스 1 대입했습니다. 분모는 루트 2, 분자는 A 루트 2분의 A라고? 아니, 근데 뭔가 잘못 본 것 같은데? 루트 A제곱 플러스 루트 A제곱 플러스 1? 분자는 A? 리미트 베타의 값이 어디로 가야지 각이 커지는 거야? 베타의 값은 여기 사이에 각이 커지려면 베타의 값은 A 플러스 1 플러스로 가야 돼? A 플러스 1 플러스로 갔을 때 귀찮아서 이건 옮겨 쓰지 못하겠어요. 여기다 지금 A 플러스 1 대입하고 있습니다. A 플러스 1을 대입한 분모가 이건가요? 분자의 값은 A 플러스 1을 대입하면 A 플러스 1을 대입하면 그렇다면 이게 탄젠트 값이잖아. 이게 탄젠트 값인데 RA라는 녀석의 값은 최대 각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 RA라고 하는 최대 각의 크기는 이 각인데 RA라는 각이 최대 각이 이 각인데 이게 최대가 되는 각이 RA인데 이거의 탄젠트 값을 알아야 되는 거지? 탄젠트 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구할 거는 A가 무한대로 갔을 때 RA 값을 구한 중이거든? 그걸 직접적으로 구할 수가 없으니까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갔을 때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베타 마이너스 플러스 세타 알파의 값을 구할 생각이야. A가 무한대로 가면 이건 누가 돼? 1? 이거는 빵? 1에 가까워지면 4분의 파이 가까이 간다는 얘기인가? 이 각은 세타 알파는 4분의 파이에 가까이 가요. 그 다음 이건 빵으로 가까이 가면 이건 파이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인가? 이건 파이, 이건 4분의 파이. 그래서 이 탄젠트 값은 1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녀석의 극한값은 각도의 가계 크기, 최대 가계 크기는 4분의 파이에 가까이 간다는 얘기네. A에 무관한 A의 극한값은 빵인 거고, 이건 A에 상관이 있고, 그때 최대 가계 크기는 4분의 파이라는 얘기네. 자, 다 풀어드렸습니다. 시험 가서 맞출 수 있을까요? 맞출 수 있어. 끈기와 열정만 있으면 맞출 수 있어. 네.